2027년 3월까지 23개국 34도시 82회 이상의 공연. 이건 어느 한 가수의 스케줄표가 아닙니다. K-팝 역사상 최다 회차 월드 투어 그 자체입니다. 2026년 4월 9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 3년 9개월의 군 공백기를 마친 BTS 7인이 완전체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을 기다린 건 한국 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 세계 75개국의 3,500개가 넘는 영화관에서도 같은 무대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의 함성과 지구 반대편 영화관의 함성이 같은 순간 똑같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인 6월 12일,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이 도시들을 하나로 잇는 투어의 이름은 아리랑. 그리고 이 이름 안에는 BTS가 그리는 미래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와 앞으로 예정된 행보까지 전부 팩트로만. 본론 1. 지금까지 만들어진 숫자. 시작은 광화문이었습니다. 3월 21일 무료 컴백 라이브에 10만 4천 명이 모였고 이 공연 단 한 번의 경제 효과는 최대 1조 4,5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산했던 1조 2,207억 원이라는 기존 최고 기록을 실제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75개국 영화관까지 동시 연결된 그 무대입니다. 투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 도쿄돔. 일본 아미 11만 명이 아리랑을 완벽하게 떼창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관객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장면. 영국 음악지 NME는 이 공연에 만점을 줬고 BBC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해외 매체가 한국어 가사로 가력한 공연에 이 정도로 일관된 호평을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4월 25일부터 28일 템파. 19만 명의 관객이 같은 노래를 같은 마음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일본과 미국,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나라에서 같은 한 달 안에 같은 장면이 반복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콘서트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 한 곡을 국적이 전혀 다른 관객들이 완벽한 발음으로 함께 부르는 장면이 도쿄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우연이 아닌 설계가 있습니다. 투어 이름 아리랑의 초성 의 리을리에 태극기의 건괴와 리괴와 불꽃의 붉은색을 입혀 만든 디자인이고 360도로 펼쳐지는 스타디움 무대 구성 자체도 태극기의 형상을 본떴습니다. 음악과 무대, 로고 하나하나에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겁니다. 본론 2. 숫자 넘어 외교의 영역까지 닿은 영향력. 콘서트 티켓 한 장을 두고 국가 정상이 직접 움직인 사건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친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을 성사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청을 받은 건 현지 공연기획사 OCES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일정이 너무 빽빽해서 추가 공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이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쉐인바움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향후 그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답서를 보냈고 쉐인바움 대통령은 이 답서의 내용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기획사의 거절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하는 방식으로 다시 시도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BTS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대중문화 콘텐츠 하나의 일정 조율에 외교 채널이 동원되는 일. 이게 지금 아리랑 투어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군사동맹이나 무역협정으로 묶이지 않은 두 나라 정상이 콘서트 한 번을 매개로 직접 서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26년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를 중심으로 공연이 이어지고 2027년에는 일본 추가 공연과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투어가 확장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도시 선정 전략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둔 이번 투어 전략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유럽 41개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부산 공연이 열리는 6월 13일은 BTS의 데뷔 13년 주년이기도 합니다. 13년 전 작은 기획사 신인이었던 7명이 이제는 자신들의 데뷔 이래 23개국 팬들과 동시에 축하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공연 한 달 전부터 부산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자 BTS 멤버들이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우려를 표했고, 부산시 당국은 공연 주간에 맞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를 BTS 컨셉으로 꾸며 전 세계에서 몰려올 아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콘서트 하나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반을 가동하고 도시 전체를 꾸미는 일.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만 가능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실제 소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BC카드가 부산 지역 가맹점 매출에 분석한 결과 공연 주간인 6월 7일부터 13일 사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54,700여 명의 결제액이 전주보다 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3.3% 늘었습니다. 결제 건수는 전주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전통시장 결제액은 일주일 만에 99.8% 늘어 사실상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는 결제액 증가율이 3.1%에 그쳤습니다. 숙박업 결제액은 227.8% 증가했는데, 이건 공연 전부터 불거졌던 바가지 요금 논란과도 무관치 않은 수치입니다. 해운대구는 결제 건수가 50.4%, 국제시장이 있는 중구는 결제액이 29.7% 늘었습니다. 콘서트 하나가 끝난 뒤 대형 유통 매장이 아니라 동네의 전통시장의 매출이 2배 가까이 뛰는 것. 이게 바로 콘서트 특수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준비한 흔적도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부산역에는 BTS 더 시티 아리랑 부산 웰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관광 전체로 발걸음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부산 한 도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소비액은 1조 3,28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콘서트 한 번, 도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소비 흐름이 한류라는 이름 아래 계속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빌보드는 이번 투어의 콘서트, 굿즈, 라이선스, 앨범, 스트리밍 수익을 모두 합산했을 때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7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수 티켓 수익만 따져도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K-팝 역사상 압도적인 1위 기록입니다. 여기에 하이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분까지 더하면 이번 활동 전체의 경제적 파급력은 92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13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이 모든 숫자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BTS의 투어 역사를 알면 보입니다. 2017년 윙스 투어 당시 BTS는 칠레, 브라질, 미국 3개국 5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남미와 북미 일부 도시에서 공연장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2018년 러브 유어셀프 투어에서는 서울 올림픽 주주경장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주요 도시로 영역을 넓혔고, 2022년에는 LA, 서울, 라스베이거스, 부산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도시 수는 매번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검증된 대도시 중심이라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리랑 투어는 23개국 34도시 82회 이상. 숫자로만 봐도 데뷔 초기 투어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도시 산정 방식입니다. 이번 투어는 마드리드, 브뤼셀, 엘파소처럼 BTS가 한 번도 공연한 적이 없는 도시들을 의도적으로 우선 배치했습니다. 엘파소 선볼 스타디움과 폭스버러 질레 스타디움은 이 도시 역사상 최초의 K-팝 단독 공연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기존 팬덤이 탄탄한 도시만 도는 게 아니라 한 번도 K-팝 공연이 열리지 않은 지역까지 새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흥행이 보장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직접 넓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2027년 이 확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본 추가 공연은 이미 검증된 시장을 다지는 길이고, 중동과 오세아니아는 K-팝 콘서트 산업 자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은 검증된 시장에서의 기록 갱신이었다면
2027년은 아예 새로운 시장의 첫 장을 여는 해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향하는 곳.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콘서트 한 건이 1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었고, 도쿄와 테파에서는 국경을 넘는 떼창이 반복됐고, 부산에서는 전통시장 매출이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고, 멕시코와 남사공에서는 외교 채널을 움직였고, 2027년에는 중동과 오세아니아까지 무대가 넓어집니다. 이 숫자와 장면들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하나의 음악이 경제를 움직이고, 외교를 움직이고, 동네 전통시장의 매출까지 끌어올리고, 한 번도 K-팝 공연이 열리지 않은 도시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쓰는 것. 물론 9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직접 매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같은 무형 효과까지 포함한 종합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이보다 작을 수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과신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년 전 작은 기획사의 신인 그룹이었던 7명이 이제는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콘서트 일정을 부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부산 전통시장 상인부터 광화문 인근 편의점 사장님까지 이 흐름의 수혜자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 출발점이 다른 어디도 아니란 한국이었다는 것. 아리랑 투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또 어떤 숫자, 어떤 장면이 새로 쓰일지. 2027년 BTS는 또 어떤 도시의 첫 페이지를 열게 될지.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